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군주로 손꼽히는 정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군이라는 찬사가 따라붙곤 하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현명한 왕. 하지만 과연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업적만큼이나 순탄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거대한 정치적 음모 속에서 펼쳐진 처절한 고독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왜 이토록 뛰어난 군주는 평생을 살해 위협과 권력층의 냉혹한 투쟁 속에서 외롭게 싸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겉으로만 알던 정조대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실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조의 운명은 어쩌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혹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어린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그를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왕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뒤주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 당시 세손이었던 어린 이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여린 나이에 가장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숙명처럼 자리 잡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그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개혁의 군주가 되리라는 운명이 예고된 것은 말이죠. 세손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그림자는 늘 어린 세손의 목을 조여왔죠. 노론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권력층은 끊임없이 그를 견제하고 심지어는 제거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독이 오르고 잠자리에는 자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숨막히는 궁궐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어린 정조는 홀로 모든 위협을 감내하며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딛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던 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쁨보다는 깊은 불안과 함께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즉위식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개혁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 선언과 함께 정조는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자신을 향한 적대 세력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노론 세력의 뿌리 깊은 견제는 정조의 개혁 의지를 시험할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즉위 선언으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노리는 위협이 더욱 커졌음을 직감했죠. 노론 세력의 뿌리 깊은 견제는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왕의 목숨을 노리는 암투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선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이 개혁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는 선장의 담대한 의지였죠. 이를 위해 정조는 자신만의 강력한 개혁 엔진을 가동시켰으니 바로 규장각과 장용영이었습니다. 먼저 규장각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었죠. 이곳은 정조의 개혁 사상을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나아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조선의 최고 싱크탱크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밤낮 없이 모여 토론하고 정조는 그들과 함께 낡은 관념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과거의 학연이나 지연, 당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학문적 깊이로 인재를 등용하려 했던 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그는 학문을 통해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지혜를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새로운 숲을 만들려는 농부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식과 학문만으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정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왕실을 호위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부대, 바로 장용영을 창설합니다. 기존의 어영청이나 훈련도감 같은 군사 조직들이 오랜 세월 당파 싸움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장용영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정의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개혁의 물리적 방패이자 칼날이 되어주었죠. 장용영의 등장은 기존의 군사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정조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축을 통해 문치와 무치를 동시에 강화하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것이죠. 정조의 이러한 개혁 시도는 당연히 기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를 중심으로 한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정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심지어는 은밀하게 왕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와 암살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정조를 향해 날아드는 화살처럼 그의 개혁 의지는 매 순간 위협받고 시험당해야 했습니다. 궁궐 안팎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조는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지만 뿌리 깊은 당파 싸움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모든 세력을 아우르려 애썼지만 결국 자신만의 힘으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는 수많은 대신들의 반대 속에 홀로 고뇌하며 때로는 단호한 결단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홀로 돛을 잡고 나아가는 배처럼 개혁의 항해는 위태롭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을 끊어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니까요. 과연 정조는 이 거대한 저항의 파도를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저항의 파도 속에서도 정조의 개혁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들었죠.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자 개혁의 심장이 될 도시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방어용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며 상업과 농업이 번성하는 자족적인 신도시를 꿈꿨던 정조의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이곳을 통해 낡은 조선의 틀을 깨고 왕권 중심의 강력한 개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화성 축성은 당시 조선의 기술력을 총집결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실학자들이 참여해 거중기 같은 혁신적인 장비들을 개발하고 활용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손쉽게 들어올리는 거중기의 등장은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었죠. 이는 단순한 건축 기술의 발전을 넘어 실용적인 학문이 백성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조 개혁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운 속도로 지어지는 성곽을 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건설은 정조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고 이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독단적인 개혁 시도라며 끊임없이 비난했고 화성건설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마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듯 정조는 정치적 반대와 싸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언제나 저항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화성이 완공되자 정조는 자신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려한 화성 행차를 단행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어가 행렬을 지켜보며 환호했고 정조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소통했죠. 이 행차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왕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알리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행차를 통해 자신의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성 행차의 화려함 뒤에는 정조의 깊은 고뇌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혁의 절정에 다다를수록 그를 향한 정적들의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었으니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여전히 정조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밤늦도록 홀로 앉아 조선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아래 홀로 선 왕처럼 정조는 모든 압박을 혼자 감당하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고 개혁의 한계에 대한 번민은 깊어만 갔죠. 과연 이 거대한 개혁의 파도를 이끌던 정조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위협과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미래를 위한 그의 마지막 결단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추진했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외로운 투쟁은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백성과 나라의 안녕을 향해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미래를 홀로 짊어진 채 개혁의 파고를 헤쳐나가던 정조대왕. 그러나 그의 고뇌는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800년 여름, 조선의 모든 백성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던 그때 정조는 갑작스럽게 병상에 눕게 됩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조선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마치 거대한 산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과 비탄을 안겼습니다. 개혁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순간 그 불꽃을 지피던 왕이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끊임없이 위협하던 정적들의 음모가 마침내 성공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의 개혁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궁궐 안팎을 떠돌았죠. 정조의 시신에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야사부터 병세가 급변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까지 수많은 가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조선의 밤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서거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송두리째 뒤바꿀 대사건이었으니까요. 왕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개혁의 동력을 순식간에 상실시켰습니다. 정조대왕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겨우 유지되던 균형은 산산조각 났고 개혁 세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애써 키웠던 규장각의 학자들과 장용영의 군사들은 졸지의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는 정조의 개혁에 반대하던 세력, 특히 노론 벽파가 다시금 장악하게 됩니다. 정조가 생전에 그토록 경계하고 견제하려 했던 이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권력의 전면에 부상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해변처럼 개혁의 흔적들은 빠르게 지워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위를 이은 순조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정조와는 달리 어린 순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죠. 결국 외척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가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세도정치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는 정조가 꿈꾸었던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닌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죠. 정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개혁의 탑은 그의 죽음과 함께 위태로워졌고 조선은 또 다른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사라진 후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죠. 정조대왕은 그렇게 미완의 꿈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개혁이 완전히 꽃피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들은 후대 조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애민정신, 학문과 인재를 중시했던 그의 철학, 그리고 더 나은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꿈꾸었던 이상은 여전히 조선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었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남긴 의문과 함께 정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의 길은 얼마나 고독하고 험난한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한 왕의 고독한 투쟁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